결혼식장의 샹들리에 아래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죠. 여러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비틀거렸습니다. 제 손자 준서가 제게 달려오려다 멈춰 섰어요. 저는 가슴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 말만은 명희 메디컬 그룹 회장 강명희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개월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명희,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명희 메디컬 그룹 회장이라고 부르죠. 서울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대충 3천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저는 그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숨기기로 했죠. 그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병원 창립 초기에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청소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명품 시계를 풀고 금반지를 빼냈어요.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비서 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 실장, 나는 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3개월은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3개월은 지나야 보이는 법이야. 첫 한 달은 연기하고 2번째 달부터 본색이 나오지. 윤 실장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느님, 박서연 씨의 최근 행적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습, 그리고 병원 복도를 활보하는 뒷모습. 일주일에 4번 명동병원에 오신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봉사활동?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재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에서 봉사활동? 윤 실장, 자네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려는 거군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사실 서연이에 대한 의심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자 준서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28살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죠. 할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서 오빠한테 할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준서가 뭐라고 하던가? 할머니께서 맨손으로 병원을 일으키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준서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아세요? 응? 봉사활동? 네. 매주 명동병원에 가서 환자들 돕는데요. 할머니 병원이니까 더 의미 있대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왜 며느리가 봉사한다는 걸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손자를 통해서 들어야 했을까? 준서야, 할머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할머니. 서연이는 할머니한테는 어떻게 대하니? 준서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할머니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할머니 건강 걱정하시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래서 윤 실장에게 은밀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회장님, 며느님이 병원 직원들한테 좀 심하게 대하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간호사들이 며느님을 악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뒤에서만요.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데? 윤 실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욕설, 인격 모독, 심부름 강요, 그리고 청소 직원들한테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윤 실장, 명동병원에 청소부 자리 하나 만들어. 네, 회장님께서 직접? 그래,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어. 하지만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들키시면. 들키지 않아. 나 청소 20년 했다고. 그때 배운 게 아직도 손에 익어 있어. 그렇게 저는 강명희에서 강이모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명동병원 지하 1층 직원 탈의실에 서 있었어요. 새로 오신 강 이모님이시죠? 저는 박 반장입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세십니다. 어머, 그 나이에 청소 일을 하시게 되다니. 사연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요. 빚을 갚아야 해서 일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박 반장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여기서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박 반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회장님 손자 며느리 될 사람이 자주 와요. 박서연이라고. 그분 조심하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왜요? 무서운 분인가요? 무섭다기보다는 양면이 있어요. 환자들이랑 의사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박 반장이 말을 흐렸어요. 우리 직원 한 명은 그분 때문에 그만뒀어요. 23살짜리 어린애였는데 울면서 나갔어요. 뭘 어떻게 했길래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첫 출근 날 저는 3층 복도 청소를 맡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4시간 동안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70대 몸으로 하기엔 힘든 일이었지만 젊은 시절 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강 이모님 힘드시면 좀 쉬세요. 같이 일하는 김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3층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3층 맞죠? 아, 드디어 도착했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서연은 복도를 걸어오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봉사활동 하러 왔어.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마치 꿀을 바른 것처럼요. 응, 할머니? 할머니는 잘 계셔. 나 진짜 효부잖아. 매일 안부 전화하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재산? 당연하지. 3천억이래. 준서 오빠한테 다 올 거야. 결혼만 하면 우리 가족 대박인 거지. 제 손에 쥔 걸레가 꽉 쥐어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연기 중이야. 착한 며느리, 봉사하는 천사 이미지 만드는 거. 완벽하지? 그 순간 서연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온 나머지 저는 본능적으로 비켰습니다. 어머, 왜 거기 서 있어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복도 청소하려면 환자 없을 때 하세요. 지금 사람들 다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나이도 많은 분이 일은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제 손자의 약혼녀가 제 병원에서 청소하는 저를 무시한 겁니다. 물론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이 많은 청소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박 반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강 이모님 괜찮으세요? 방금 그분이. 괜찮아요. 저런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래요. 우리한테는. 박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손자 며느리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서연아, 내 진짜 모습을 다 볼 때까지 나는 여기서 지켜볼 거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김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이모님, 오늘 오후에 305호실 청소하시게 될 거예요. 305호요? 네. 그 박서연 씨가 봉사하는 병실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김 이모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번에 청소하던 이모 한 분이 그 병실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다니요? 박서연 씨가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저 청소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하라고 했대요. 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이유로요? 청소하는 소리가 시끄럽대요. 자기가 환자들이랑 얘기하는데 방해된다고. 청소하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곤란해 하셨는데 박서연 씨가 회장님 며느리라는 걸 계속 강조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 메디컬 그룹 회장의 며느리.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30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제가 직접 과일 깎아드릴게요. 손자 며느리가 이렇게 효도하는 거 보기 드물죠? 아이고, 고맙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저는 달라요. 저희 시어머니. 아니, 회장님께서도 항상 칭찬하세요. 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 아까 그 청소부네요? 네. 305호실 청소 담당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하고 나가세요. 우리 환자분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거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환자 할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 가져올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시간도 없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시간 많아요. 할머니들 돕는 게 제 기쁨이거든요. 저는 귀를 기울이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 잠깐만요. 전화 받고 올게요. 서연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환자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이모, 수고하세요. 아닙니다. 편히 계세요. 저 아가씨 참 착하죠? 매주 와서 돌봐줘요. 네, 좋은 분 같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손자 며느리라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 병원 주인이 되면 좋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주인이 되다니. 그때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야, 나 지금 연기하느라 죽겠어. 이 할망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봉사활동? 그거 다 이미지 관리야. SNS에 올려서 착한 며느리 이미지 만드는 거지. 할머니? 할머니는 딱 걸림돌이야.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재산 받을 수 있잖아.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지금은 뭘 할 수 없지. 병원이 할머니 거잖아. 다들 할머니 편이고. 근데 결혼만 하면 달라질 거야. 준서 오빠? 그냥 바보야. 할머니 말이면 다 들어. 내가 조종하기 딱 좋지.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엄마, 걱정 마. 1년만 참으면 돼. 할머니 나이가 70이 넘었잖아. 오래 못 가.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노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아,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고 나가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박 반장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이모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실 거예요. 첫날인데 힘드시죠?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직원 탈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윤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수집 시작. 3개월 계획 그대로 진행.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손자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야, 나 할머니다. 할머니,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저냥이지. 근데 준서야, 서연이는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서연이 오늘도 병원에서 봉사활동했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진한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 서연이 참 착하구나. 할머니, 청첩장 나왔어요. 이번 주에 발송할 거예요. 그래, 벌써 결혼식이 다음 달이구나. 저는 손자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초대장 제일 먼저 드릴게요. 줄에도 할머니가 서주시면 좋겠어요. 준서야. 저는 손자의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저 행복해요, 할머니. 서연이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한 달 후면 저희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결혼식까지 한 달. 그때까지 서연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파헤쳐야 했습니다. 둘째 주 월요일, 저는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4층 중환자실 구역 청소를 맡았어요. 가장 조용해야 하는 곳이었죠. 강 이모님, 여기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박 반장이 제게 귀띔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예민하시니까 소리 내지 말고, 그리고요? 박서연 씨가 여기도 자주 와요. 화요일마다 401호실 환자 돌본다고.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내일이네요. 네. 조심하세요. 하지만 조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였으니까요. 오전 9시 복도를 닦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수간호사님. 오늘도 봉사하러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맨날 오시네요. 고마워요. 당연히 와야죠. 제 병원인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수간호사님. 저번에 말씀드린 간호사 있잖아요. 아, 김 간호사요? 네. 그 사람 아직도 여기 있나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아직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호사 불친절해요.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말 함부로 하고. 서연 씨, 그런데 김 간호사는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에요. 환자들 평가도 좋고. 수간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며느리라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수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김 간호사한테 잘 말해 볼게요. 말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하셔야죠. 다음에도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 401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사기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10년 경력의 간호사를 며느리 타이틀로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김 선생님 식사하세요. 아, 네. 강 이모님도요. 요즘 힘드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김 간호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님 사실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여기 10년 넘게 다니셨다면서요. 그게 김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서연 씨 아시죠? 회장님 손자 며느리 될 사람. 네, 알아요. 그분이 저를 못 견디게 해요. 맨날 트집 잡고 수간호사님한테 제 험담하고. 무슨 이유로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김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환자분 링거 교체하는데 옆에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제 업무니까 맡겨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랬더니요? 간호사 주제에 건방지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앞에서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님한테 가서는 제가 불친절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럼 수간호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라고. 서연 씨가 회장님 며느리니까 건드리면 안 된대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이름을 이용해서 선량한 직원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요. 네, 곧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김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화요일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이 401호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청소를 핑계로 문 근처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천사 같았어요. 아이고, 고맙네. 덕분에 좀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과일 가져왔어요. 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고 있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였죠. 할아버지, 저희 시어머니. 아니, 회장님께서도 어르신들 건강 항상 걱정하세요. 회장님 참 좋은 분이지. 자네도 복 받았어. 제가 더 복 받았죠. 이런 훌륭한 가문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 김 간호사가 회진을 돌러 들어왔어요. 환자분, 혈압 측정할게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또 김 간호사시네요. 네, 오늘 제가 담당이에요. 혈압 측정은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돼요?
김 간호사님은 너무 거칠게 하시잖아요. 환자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김 간호사 잘해줘.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매주 와서 지켜봐서 알아요. 김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 저는 정해진 절차대로. 절차요? 환자 편의가 먼저 아닌가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회장님께 전화드려 볼까요?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 간호사가 참고 또 참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바꿔주세요. 결국 김 간호사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에서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 실장, 오늘 녹음 파일 보낼게. 김 간호사 괴롭히는 거 다 담겨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이 정도로 포기할 나이 아니야. 며느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손자 준서 씨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요? 준서는 순진해. 너무 순진해서 문제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전화했는데 서연이가 봉사활동 간다고 나간대. 정말 착하다고 자랑하더라고.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행이야. 지금 알게 되어서. 오후 2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인턴 의사와 부딪힌 거예요. 어머, 조심하세요. 서연의 옷에 커피가 약간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20대 후반의 젊은 인턴이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조심히요? 지금 제 오빠요. 이거 500만 원짜리 원피스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변상해 드릴게요. 세탁비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이건 세탁으로 안 돼요. 새로 사야 하는데 당신이 살 수 있어요? 인턴 월급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최선이요? 당신 여기 누구 덕에 일하는 줄 알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병원이 누구 거예요? 제 시어머니 병원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내일부터 못 나와요. 인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커피 엎질러진 거 다 끌어왔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아, 청소부네. 빨리 닦아요. 더러워 죽겠어. 네. 저는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인턴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병원에 보고할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기요? 당신이 저한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때 한 선배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 후배가 실수했네요. 선배 의사님이시라고요? 그럼 선배님이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옷값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서연이 비로소 표정을 풀었어요. 그래요. 그럼 500만 원 다음 주까지 주세요. 선배 의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지켜보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증거 2번 확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파일도 받았죠? 네, 회장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아직 멀었어. 더 모아야 해. 하지만 이 정도면 준서 씨한테 보여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직도 서연이를 믿고 있어. 녹음 몇 개로는 안 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요? 서연이가 직접 자백하는 영상. 그리고 돈 문제까지 엮인 명확한 증거. 돈 문제요? 윤 실장, 서연이 재산조사 결과 나왔어? 네.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박서연 씨의 아버지 박재민 씨는 중견기업 임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대요. 횡령? 네.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회사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직으로 밀려났고요.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서연 씨 본인도 빚이 있습니다. 빚? 네. 카드 빚이 3천만 원 정도. 명품 쇼핑과 성형외과 시술 비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준서한테 접근한 거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 실장, 서연이 통장 거래 내역 계속 추적해. 수상한 게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셋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요일 오전, 저는 1층 로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한 여자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커피숍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언니, 진짜 대박이다. 재벌 며느리라니. 그치? 나도 믿기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괜찮아? 까다롭지 않아? 시어머니? 걱정 마. 곧 처리할 거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리? 무슨 소리야? 회장 할머니 나이가 70세시야. 건강도 안 좋고 얼마 안 남았어. 설마 너,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거지.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나도 준서 오빠 사랑해. 근데 돈도 중요하잖아. 그래도 언니, 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아빠가 횡령으로 찍혀서 우리 가족 망했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준서 오빠는 좀 멍청해.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믿어. 정말? 그 정도야? 응. 지난번에 300만 원 빌렸는데 용돈이라고 하니까 바로 줬어. 돌려줄 생각도 없고. 헐, 대박. 결혼만 하면 준서 오빠 통장 다 내가 관리할 거야. 그럼 회장 할머니 재산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저는 주머니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증거 3번 확보.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빠 나야. 오빠? 준서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응, 준서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같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 결혼하고 재산 정리되면 이혼할게. 그때 우리 같이 살자.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사랑? 사랑은 무슨? 준서는 그냥 돈줄이야. 진짜 사랑은 오빠잖아. 응, 알아. 오빠도 기다리기 힘들지. 근데 지금은 참아야 해. 계획대로 하면 1년 안에 다 끝나. 통화가 끝나고 서연이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자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다른 남자까지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박 반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강 이모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모님, 혹시 박서연 씨한테 또 당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반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박서연 씨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박 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님,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아요.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박 반장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개월 전에 청소하던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23살짜리 대학생이었죠. 그 친구가 왜요? 박서연 씨가 커피 심부름을 시켰대요. 청소부한테요. 그 친구가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요? 원장실에 전화해서 그 친구를 잘랐어요. 그 자리에서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친구가 울면서 나갔어요. 등록금 벌려고 일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저는 그날 밤 윤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대학생 찾아서 장학금 줘. 졸업할 때까지 전액. 알겠습니다, 회장님. 넷째 주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주였어요. 금요일 오후 서연이 병원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문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서연 씨. 회장님 며느리인데 당연하죠. 원장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김 간호사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 네. 아직도 4층에 있더라고요. 제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서연 씨, 그런데 김 간호사는 경력도 좋고 환자들 평가도. 원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건 다음 주까지 조치 안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간호사를 다른 부서로 옮기겠습니다. 옮기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죠. 서연 씨, 그건 너무. 원장님도 자리 지키고 싶으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 실장을 불렀어요. 윤 실장, 이제 됐어. 충분히 모았어. 회장님, 그럼 이제. 응. 결혼식 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준서 씨한테 미리 알리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준서도 결혼식 날 함께 알게 될 거야. 그래야 확실히 정신을 차리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실장, 한 가지 더. 네. 김 간호사 포함해서 서연이한테 피해 입은 직원들 명단 만들어 보상해 줄 거야. 회장님, 내 이름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어. 내가 책임져야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청소복을 벗으며 박 반장에게 말했어요. 반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모님, 어디 가세요? 갑자기 왜? 제게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곧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요? 네. 다음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요. 박 반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결혼식.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 과연 서연은, 준서는, 그리고 그곳에 모인 300명의 하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15개, 영상 8개, 그리고 수십 명의 증인. 이제 막이 오를 시간입니다. 결혼식까지 2주 남은 월요일, 저는 윤 실장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서연 씨가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어제 저녁 준서 씨 가족 모임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준서 씨가 회장님 댁으로 가고 있어요. 1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대박 소식이에요.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임신? 네, 6주래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준서는 너무 기뻐서 제 반응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결혼식 전에 알게 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준서야. 저는 손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서연이 임신 확인은 어떻게 했니? 병원에서 검사했대요. 서연이가 직접 임신 확인서 보여줬어요. 어느 병원? 그건 명동병원이요. 제 병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담당 의사 이름 아니? 김민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서가 나간 후 즉시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지 의사 불러. 지금요? 당장. 30분 후 김민지 의사가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의사였어요.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김 선생, 박서연 씨 임신 진단서 발급한 거 맞나? 김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대로 말해. 지금은 내 상사로서 묻는 게 아니야. 할머니로서 묻는 거야. 김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가 죄송한데? 박서연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에 제 진료실로 찾아왔어요.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임신이 아닌데? 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양성으로 바꿔달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거절했죠. 그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그랬더니 제 과거를 들춰냈어요. 김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의대 시절에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무고했지만 한동안 시달렸죠. 그걸 어떻게 알고 협박한 거구나. 네. 이 병원에서 못 나가게 만들겠다고.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제 면허까지 박탈시키겠다고. 그래서 만들어줬어?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 진단서 원본 가져올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가져와. 그리고 걱정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김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윤 실장을 봤어요. 윤 실장, 이제 확실해졌어. 네. 서연이는 임신도 거짓말이야.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빚 때문이야. 아마 채권자들이 독촉하고 있을 거야. 윤 실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박서연 씨 카드 연체가 시작됐어요. 지난주부터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결혼하면 준서 명의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자. 그때 모든 걸 한 번에 밝히자. 다음 날 화요일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으로서요.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원장이 당황하며 맞이했어요. 특별감사 나왔어. 오늘부터 3일간. 감사요? 응. 직원들 처우 문제랑 인사 문제 점검할 거야.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만났어요. 간호사들, 청소 직원들,
인턴 의사들, 서연이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몰랐던 거야. 회장님께서 모르셨다니. 박서연 씨가 회장님 며느리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함부로 쓴 거지. 그건 내 허락이 아니었어. 저는 그날 23명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서연이한테 모욕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윤 실장, 이 사람들 진술서 받아. 다 법적 효력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준비해. 한 사람당 최소 500만 원씩. 회장님, 당연한 거야. 내 며느리가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수요일 결혼식 일주일 전 준서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결혼식 리허설 날짜 잡았어요. 그래. 네. 이번 금요일이요. 할머니도 오셔야죠? 준서야. 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할머니. 너 정말 행복하니? 서연이랑. 준서가 잠깐 멈칫했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 할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서연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준서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할머니, 저 서연이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준서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요? 그날 밤 윤 실장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박서연 씨가 만나는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누군데? 이름은 최민호. 30대 중반의 사업가라고 하는데. 사업가?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전과 삼범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그런 남자를. 네. 둘이 3년 전부터 만났다고 합니다. 서연 씨 아버지 횡령 사건도 이 남자가 사주한 거래요. 뭐라고? 최민호가 박서연 씨 아버지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서연 씨한테 줬고요. 그럼 서연이도 공범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윤 실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연이와 최민호가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어제요. 준서 씨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최민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윤 실장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오빠, 조금만 참아. 결혼식 끝나면 준서 통장 다 내가 관리할 거야. 최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와? 일단 준서 개인 재산이 50억. 그리고 할머니가 결혼 축의금으로 100억 준대. 100억? 응. 할머니가 유언장도 고쳤대. 준서한테 1000억 물려준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 돈 받으면 우리 바로 튀는 거지? 당연하지. 준서랑은 1년만 참을 거야. 그 사이에 돈 다 빼돌리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그것까지 다 계산했어.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최소 500억은 받을 수 있대. 제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 실장.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 녹음 파일도 공개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신상 정보 다 모아. 경찰에 넘길 거니까. 네, 회장님. 목요일 결혼식 3일 전. 서연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할머니,
다음 주면 저희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대되죠?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준서 오빠도 잘 챙기고, 할머니 건강도 잘 돌보고.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 할머니, 혹시 결혼 축의금.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축의금? 네. 준서 오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준서가 그랬어? 네. 근데 정확한 금액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서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얼마나 되나요? 글쎄,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줄 생각이긴 해. 우리 손자 결혼인데.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금요일 결혼식 리허설 날. 저는 웨딩홀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300석 규모의 대형 홀이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리허설 준비 다 됐어요. 신랑 신부는 곧 도착할 거예요. 저는 홀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저 아래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할머니, 준서와 서연이 함께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거짓을 저는 알고 있었죠. 할머니, 어때요? 제 드레스 예쁘죠? 예쁘구나. 2천만 원짜리예요. 준서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준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서연이가 이뻐 보였으면 했어요, 할머니.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주례사, 축사 순서를 점검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 축사하시는 순서인데요. 웨딩 플래너가 저를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3일 후에 모든 걸 밝힐 거였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축사하실 거예요? 서연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건 당일에 들어봐. 에이, 미리 좀 알려주세요. 깜짝 선물이 있을 거야. 너도 준서도 아주 놀랄 거야. 서연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생각하는 놀람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지만요. 리허설이 끝나고 준서가 저를 차까지 배웅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준서야. 저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일 후에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할머니 말을 끝까지 들어줘. 약속해. 알겠어요, 할머니.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3일 후 손자의 세상이 무너질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윤 실장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15개, 영상 8개, 진술서 23부 가짜 임신 진단서, 최민호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 증거 하나. 서연이와 최민호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 회장님, 정말 이 모든 걸 공개하시겠습니까? 응. 준서 씨가 받을 충격이 지금 충격받는 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나아.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윤 실장, 결혼식장에 경찰도 대기시켜. 경찰이요? 서연이랑 최민호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게. 알겠습니다. 토요일 결혼식 하루 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그곳이었어요. 어머, 회장님. 박 반장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강 이모님이셨어요?
저희 모두 몰랐어요. 반장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회장님, 그럼 박서연 씨는 내일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박 반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저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알아요. 내일이면 다 끝나요. 저는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걸레질했던 그 복도였어요. 그리고 305호실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봉사활동한다며 왔던 그 병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환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 병원 회장입니다. 아, 회장님, 어쩐 일로? 할머니, 박서연이라는 분 아세요? 아, 그 착한 아가씨요? 매주 와서 저 돌봐주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 할머니까지 속인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손자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왜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요일 새벽 결혼식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73세 할머니가 거울 속에 서 있었죠. 강명희, 준비됐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스스로 대답했어요.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네, 회장님. 영상 자료, 녹음 파일, 경찰, 증인들 모두 대기 중입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재계 인사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초대한 사람들, 김 간호사, 박 반장, 305호실 할머니, 피해를 입은 23명의 병원 직원들. 할머니, 오셨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응, 왔다.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저는 손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1시간 후, 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 300명이 일어서서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레드카펫을 걸어왔죠. 준서는 단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서야,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알아야 해. 신부가 신랑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강준서 씨와 박서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내가 될 서연이를.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준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야,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할 말이 있구나. 지금요? 하지만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크를 건넸어요.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강준서의 할머니 강명희입니다. 박수가 조금 나왔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오늘은 제 손자의 결혼식입니다. 기쁜 날이어야 하죠.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할머니로서 그리고 명의 메디컬 그룹 회장으로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준서야, 잠깐만. 할머니 말 끝까지 들어줘. 약속했잖니? 저는 다시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간 명동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명의 메디컬 그룹 회장인 제가 직접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봐, 서연아. 내 이야기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뒤쪽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제가 왜 청소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김 간호사를 괴롭히는 장면이었어요. 간호사 주제에 건방지네요. 스크린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건 뭐야, 서연아? 설명해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인턴 의사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는 장면이었죠. 당신 여기 누구 덕에 일하는 줄 알아요? 이 병원이 누구 거예요? 준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아직 더 있어, 준서야. 세 번째 영상. 커피숍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회장 할머니 나이가 70세시야. 건강도 안 좋고 얼마 안 남았어. 홀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에요. 조작?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니? 네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주차장에서 최민호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 결혼하고 재산 정리되면 이혼할게. 준서가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준서 오빠 아니야. 저건 사랑? 사랑은 무슨... 준서는 그냥 돈줄이야. 스크린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준서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했어.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5번째 영상, 김민지 의사의 진술이었어요. 박서연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거짓 임신 진단서를 만들라고. 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거짓이라고? 세상에. 준서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영상을 틀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이었어요. 서연이와 최민호가 손을 잡고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죠.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손자를 안아줬어요. 준서야, 울어도 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때 홀 뒤편에서 남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최민호였어요. 당신이 최민호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마세요. 이미 경찰이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홀 문이 열리며 경찰 5명이 들어왔어요. 박서연 씨, 최민호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손자를 속였어요. 제 병원 직원들을 괴롭혔죠. 그리고 제 이름을 이용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정직하게 사는 대신 거짓말을 선택했죠. 사랑 대신 돈을 선택했어요. 경찰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싫어요. 놓아주세요. 서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최민호도 체포되었습니다. 둘은 경찰에게 끌려 홀을 나갔죠. 300명의 하객이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기업의 책임자로서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 둘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객석의 병원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김 간호사님, 박 반장님, 그리고 박서연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상 계약서입니다. 한 분당 1,0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되신 분들은 모두 복직시키겠습니다. 원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요. 김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손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바보였어요. 서연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준서야, 사람을 믿는 건 바보짓이 아니야. 다만 이번에는 잘못된 사람을 믿었을 뿐이지.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할머니. 준서가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객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식사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축의금 주신 분들께는 모두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홀을 나가려는데 305호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그 아가씨가 그런 사람인 줄.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를 위해 직접 청소까지 하시다니.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죠.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윤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실장, 서연이와 최민호 처벌은 확실하게 해.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충분합니다.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 박재민도 조사해. 3년 전 횡령 사건 다시 파헤쳐.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명의 메디컬 그룹 회장, 손자 위에 청소부로 위장, 사기 며느리 적발. 기사는 연일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놀라워했고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왔어요. 회장님, 준서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손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할머니, 앉아라, 준서야. 준서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하지만, 준서야. 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지?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준서야, 사랑은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진실하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준서야, 할머니가 선물 하나 줄게. 선물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동병원 부원장 임명장이야. 네.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됐어. 이번 일로 내가 많이 성장했어. 이제 할머니 일 도와줘야지.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알아. 우리 준서 믿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명동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고들 하고 있어요. 3층 복도를 지나는데 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김 선생, 요즘 어때요? 정말 좋아요. 수간호사도 바뀌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305호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그런데 그 서연이라는 아가씨, 참 안 됐어요. 안 됐다뇨? 그래도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다니. 인생이 꼬였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할머니. 누구나 자기 선택의 결과는 책임져야 하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윤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서연 씨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호는 5년이고요. 그래. 그리고 회장님, 서연 씨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거절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특별했어요. 손자를 지키기 위해 청소부가 되었던 3개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갑질이 있고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어요.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직원들한테도 잘 대하고. 그래, 잘했어. 할머니 가르침 덕분이에요.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맞아, 준서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병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준서였어요. 그래, 들어와. 준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분기 병원 만족도 조사 결과예요. 어떻게 나왔는데? 역대 최고래요.
특히 직원 만족도가 30% 상승했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가 만든 존중의 문화 덕분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직급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야 되찾은 거지. 준서가 제 옆에 섰어요. 할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일도 재미있고, 직원들도 좋아해주고,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짜로 널 사랑하는 사람. 알아요, 할머니. 그때까지 저 자신을 더 성장시킬게요. 오후에 저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청소하는 박 반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반장님, 수고하세요. 회장님, 그때 생각나요? 회장님이 여기서 저랑 같이 청소하시던 거. 물론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3개월이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강 이모님인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대로가 좋았어요. 저를 회장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3층 복도를 지나 305호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님, 여기 환자분은요? 아, 회장님. 그 할머니 완쾌되셔서 퇴원하셨어요. 그래요? 연락처 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할머니, 퇴원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보고 나니까 병도 나은 것 같아요. 네, 제 병이 스트레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시는 걸 보고 저도 힘이 났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회장님도요. 그리고 준서 씨한테 전해주세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며 많은 걸 겪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걸 배운 적은 없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것. 돈과 지위는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감옥에서 뭘 배우길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청소부로서 배운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강명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직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봐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